안녕하세요, 클스 가족 여러분. 마디오의 DJ 루리루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올해 여름 마디오 시즌2를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총 3개의 정식 에피소드에 각각 다른 마디오 멤버들이 오프닝 멘트를 했다는 거. 마디오의 찐팬이시라면 분명 아셨을 텐데요. 시즌2 4번째 에피소드는 저 DJ 루리루가 오프닝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을 살려서 하기로 해서 저는 16기 동기이자 오늘의 게스트와 관련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16기 재학생 때 저랑 제 강점 발표 파트너는 발표회 형식으로 미니 드라마를 찍기로 했어요. 당시는 학기 초여서 저도 강점 발표 파트너도 오늘 게스트와 아직 친해지지 못했을 때였는데 마침 미니 드라마를 찍으려고 만난 장소가 게스트의 집 근처인 거죠. 그래서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혹시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촬영할 때 각도만 좀 봐주면 되는데, 그러면서 거의 사기 아닌 사기를 치고 오늘의 게스트를 불러냈는데요. 16기 대표 열정 매니저 프로 섬김러인 오늘의 게스트는 그날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해서 강점 발표 영상에 카메오 등장도 해주고 촬영 장소로 집 거실과 방도 사용하게 해주고 부모님 쓰시는 화장실까지 내어준 적이 있답니다. 그 계기로 오늘의 게스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진심이고 적극적이는지 알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이제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11월을 맞아서 다시 돌아온 마디오의 정총총 윤민몽입니다. 와! 네, 이번 달도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게스트로 초대할 분은 16기의 김태원 형제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오래 아는 친구인데요. 여러분들께 꼭 이분의 삶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태원님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신데요. 잠시만 저에게 인사해주시면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기 김태원이고요. 사실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됐는데, 저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해보려고 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특이한 친구이다 보니까 성경이가 부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방금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와. 알아온 이 친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어떤 다양한 삶을 사셨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요즘에 얼굴 보기 제일 힘든 분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올해부터 법학 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새롭게 안 해보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공부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좀 여러 가지 감당하지 않아 봤던 스트레스도 겪고 하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우당탕탕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해서 사람들을 잘 못 보고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친하고 좋아하던 동기들을 보게 되어서 좋네요. 사실 피어님이 요즘 정말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전부터 되게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과연 시간을 내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잠도 없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초대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상당히 흔쾌히 이제 마디오에 초청에 응해 주었고요.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라디오 사상 최초로 이제 밤중 녹화를 감사합니다. 불사할 정도로 네,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 사실 태원님 지금 막 도서관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며 라디오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태원 형제와는 또 저와도 인연이 깊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유일하게 저희 클스에서 저희 16기에서 저와 지금 6년의 시간 동안 따로 만나서 밥을 먹어봤던 형제가 딱 두 형제가 있거든요.
한 명이 이제 한 명이 김태형, 한 명이 민사역이라는 분인데 딱 두 분만 제가 따로 밥을 먹어봤고 또 태형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저희가 6년 전에 거의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같이 취준생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태원 형제는 태원 형제 분야에서 저는 제 분야에서 그래서 막 면접을 봤니 어쩌니 이런 걸로 이제 밥 한 끼도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마디오의 루리자매와 태원 형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 자소서를 좀 봐줘가지고 봐줘서 제가 또 그곳에 합격을 해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뜻깊고 인연 있는 그런 형제님이어서 오늘 이 시간이 저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우 그리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그때 잘 취업을 하시고 그 위에 또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신 두 분이시네요. 이렇게 될 줄 나중에 몰랐죠. 네. 오늘 태호님의 얘기도 듣겠지만 나중에 저희 윤민목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랄까, 윤민이랑 그 당시에도 약간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다르지만 비슷하고 통하는 구석이 있다고 그 맞아요.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더 가까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이렇게 도와주거나 할 때도 되게 편하고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 기억으로도 이제 원래 금융 쪽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것이 아닌 다른 또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학부가 경영학과이기도 해서 또 학부 때부터 좀 경영학과 중에서도 이제 투자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 생명보험회사의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주로 해외 투자나 뭐 대체 투자라는 카테고리가 너무 넓어서 설명하면 길 것 같고, 대체 투자라는 카테고리에 묶이는 좀 비정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또 그거를 이제 관리하거나 원외 사원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원래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단순히 좋아하니까 여기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나 계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꼭 금융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뭔가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제 비전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한테 내 전문성을 살려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교 때는 뭐 해외 봉사도 많이 가고 선교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일도 하고 학회 활동도 했는데, 하면서 결국에는 나만의 무언가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좀 더 깊이 있게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제가 느끼기에 약간 금융의 역할은 뭔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자소서를 쓸 때 썼던 표현인데 약간 뭐 좋은 일을 하든지 뭐 어떤 그냥 그게 프로젝트든 회사든 간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가 금융이란 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안다면 나중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보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금융 쪽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관련돼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안정된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몇 년 하다가 지금 또 다른 길을 택했단 말이죠.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 것들이 좀 아깝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도
그 태원님이 자격증, 그러니까 사실 이 뭐랄까, 이 20대, 30대 초반에 따기 힘든 자격증들도 열심히 따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금융 전문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근데 저도 친구로서 갑자기 그것들을 다 버리고 로스쿨을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충격이 되게 컸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태원님의 의견, 생각이 되게 궁금해요. 그게 아깝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되셨는지, 좀 동문분들께 같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질문을 그냥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깝지 않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지금 되게 아까워지는 것 같아요. 또 솔직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이거는 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원래 이제 도전을 마음 먹을 때는,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겠지만, 그때는 내가 이거를 왜 도전하는 게 좋을까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시점에는 아쉬운 마음 당연히 되게 컸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포기할 게 많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실 올해는 승진을 할 수 있는 해였고, 또 굉장히 어쨌든 거의 5년, 만 4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좋은 분들과 같이 업무를 하고 있었고, 되게 친해진 분들도 많고, 익숙해져서 편한 것도 많았는데, 그거를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았고, 사실 지금 이제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해야 될 건 많고, 마음처럼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생각이 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럼에도 좀 더 새로운 가능성에 더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는 일도 되게 익숙해져서 편하지만, 내가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도전을 같이 했을 때 분명 더 내가 뭔가 기여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도전을 했던 것 같고, 사실 확신이라는 거는 저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려봤는데 100%의 확신이 있어서 결정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마음이 가고 해보고 싶은데 그 기회를 열어주시면은 시작해봤던 것 같고, 아니면 뭐 못하겠죠? 그거 말고도 사실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뭐 회사도 그렇고, 다양한 거에 있어서 이것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관심이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일단 시도는 해봤던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기회를 주시면 두렵지만 일단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게 막 하나님이 야 이거야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렇군요 하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마음이 가고 좋을 것 같아서 시도를 했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면 고민하지만 일단은 시작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맞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그러니까 로스쿨을 가겠다. 너무 좀 어찌 보면 조금 다른 방향인데, 이거를 어떻게 딱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런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온 건지, 거기까지 과정,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시작을 하게 왜 됐는지. 하필이면 네. 왜 로스쿨이었는가? 하필이면. 음,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비전이 더 추상적이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세상을 조금 더 좀 막연한 이야기지만 좋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도움을 내 전문성을 가지고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방향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처음에는 금융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몇 가지 생각나는 거는 제가 한창, 한 3년 차쯤? 한창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미국 여행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되게 즉흥적으로 그냥 보고 싶은 운동 경기가 있기도 하고, 또 되게 오랜만에 길게 휴가를 가고 싶어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때 이제 뉴욕을 갔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데, 되게 한 3, 4년 전에
클스를 갔던 생각이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뉴욕 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되게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그 클스에서 필드 스터디를 왔을 때 갖고 있었던 열정들이나 새로 해보고 싶었던 마음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느샌가 직장 3년 차의 마음은 오늘 하루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집에 가면 다행이다, 별일 없었다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되게 꿈이 없어졌구나. 그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여행을 갔다 와서부터 좀 내가 뭘 하고 싶을까, 그리고 어떤 걸 하면 좀 더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꿈과 관련해서 도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를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는 예전부터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유학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왔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해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대체 투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게 빚정형 자산이다 보니까 다 되게 계약서를 통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되게 다루는 게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내 변호사님이나 외부에 있는 로펌들이랑 일을 할 기회가 많아졌었고, 그 전에 약간 사회적 기업 관련된 재단에서 일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작은 기업이나 신생 스타트업일수록 법적 문제도 되게 큰 축으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쩌면 내가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격증을 따고 일을 했던 거에 더해서 법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것도 사실 막연한 상상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이건 시험을 봐보면 되니까 한국에서, 그래서 일단 시험을 쳐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만의 준비들을 뭐 바쁘지만 해보고 싶으니까 시간을 쪼개서 했던 것 같고, 시작해보고 또 준비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회원님이 존경스러운 부분이 사실 전 옆에서 이 과정을 봤잖아요. 그쵸.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 준비를. 네,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서 이제 따박따박 주는 안락한 삶만을 사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인데, 거기서 꿈을 꾸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근데 그 꿈이 내가 도전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것이라면 그건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업무 시간에도 또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해서는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하는 삶을 계속 살다가 이렇게 실제로 로스쿨에 합격해서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로서는 되게 뿌듯하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주변에 그런 분들과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겠고까지 잘 안 이어지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거를 놓치지 않고 했어야만 하는 약간 운명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결국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매일매일 바쁘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직장인이 있다가 공부하는 게 정말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쉽지 않은데,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솔직한 힘들다. 말. 어, 네. 어떤 부분이 회사보다도 그렇고, 힘들어요? 보다도. 사실은 저는 공부 자체보다 어쩔 수 없이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저랑 되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더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면, 큰 로펌이나 좋은 로펌을 가는 게 성공의 척도는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이곳에 입학한 친구들은 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고, 또 동시에 큰 로펌일수록 다양한 기회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그 안에서도 또 더 무언가 성과를 내서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이 과열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분위기에 좀 적응하는 게 사실은 저는 공부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고, 또 동시에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사실 열심히 하고 있고 다 또 친하고 다 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몇 점 안에서 등수가 매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공부하는 건 아닐까, 뭔가 방향을 잘못 잡는 건가, 혹은 내가 사실은 소질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찾아올 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 자체는 어쨌든 뭐 공부라기보다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또 재밌게 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사실 배우는 내용들이 흥미롭기도 한데 그래서 그냥 그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힘들진 않은데 그 안에서 사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데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또 그 등수를 받아들이는 것들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회사 내부의 경쟁도 있겠지만 사실 같이 협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인데 여기는 온전히 내가 공부해서 내 점수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힘드네. 그러면 태연님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을 준비하고 로스쿨을 다니고 계신 걸까요? 근데 일단은 입학했을 때는 좀 더 분명했던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어쨌든 금융 쪽에서 일했던 걸 살리고 싶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뭔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또 고민을 했고 또 나아가서는 약간 공익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도 변호사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마찬가지로 내가 다 하고 싶다고 분야나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열어두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있으면서 다른 포지션들이지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겠다 생각을 해서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닫아놓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금융 전문 법조인이 되신 태연이의 모습을 기대하며 상상해 봅니다. 저희 그럼 여기서 잠깐 화제를 바꿔서 태원님의 삶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군대에 계실 때 좀 큰 사고를 겪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기에는 되게 저에게도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뭐, 지금 화제를 꺼내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사건인데, 혹시 괜찮으시면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실지. 사실 그거보다 궁금한 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혹시 삶의 변화, 어떤 생각하게 되는 거나 신앙적인 변화가 있으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잘 요약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녁을 앞두고 되게 그냥 있을 법한 하루였는데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마다 우리 머릿속에는 혈관이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 어떤 지즈마카에 있는 혈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혈관 중에 하나가 조금은 약간 엉켜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뭐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때마침 특별히 좀 추운 날에 특별히 좀 운동을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 모든 게 어떤 하나의 퍼즐이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것처럼 집중이 돼서 지주마카 출혈이라는 소위 말해서 뇌출혈의 일종이 발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주마카 출혈이 발생했을 때 뭐 상황에 따라 또 심각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생존 확률 자체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술 후에도 완전히 모든 기능을 회복할 확률은 그 안에서도 3분의 1 이하여서 사실상 온전한 모습을 되찾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수술까지의 이송 과정이나 수술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수술이나 또 그 후에 회복 정도가 다 괜찮아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가져온 변화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맨날 입고 살지만 첫 번째는 오늘이 되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안 하고 살잖아요, 보통.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라는 말이 그렇게 말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거를 실감할 일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연치 않게 그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아, 진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 진짜 나의 인생이 내가 결정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수술을 앞두고 저는 다행히 의식은 있는 상태여서 제가 동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동의 내용이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그때 가장 잃기 쉬웠던 게 후각을 잃을 수 있고 좀 더 수술이 잘못되면 뭔가 시각이나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동의를 사실 안 한다는 옵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아, 이게 내 인생의 제일 큰 문제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냥 맡기고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보인다는 사실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되게 두려웠나 봐요. 이 전신 마취를 할 때 들었던 생각 중에 내가 다시는 못 보면 어떡하지가 되게 두려웠었던 것 같아서 그 감사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회복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부분은 아, 세상에 내 생각보다 진짜 아픈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래서 나도 내가 건강하게 다시 사회를 돌아간다면 좀 더 내 분야에서 돕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좀 더 확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진짜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내 몸이 너무 소중하고 좀 이렇게 나를 돌보게 되고, 이렇게까지 일하지 말아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분들은 봤는데, 더 열심히 살고, 더 하드하게 사는. 사회에 환원해야겠다. 이거 진짜 이 사람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드네요. 참 클스이네요. 참 클스입니다. 네, 그래도 친구로서도 동기로서 동문으로서 걱정이 되니 건강은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인터뷰는 이제 마디오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다만 이 두 가지 질문은 설명할 기회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딱 한 문장씩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지금까지의 김태원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어렵네요. 한 문장 나왔네요. 어렵네. 네, 보통 라디오에서 3초인가 5초인가 사운드가 비면 방송 사고라고 웃기죠. 잘 어, 생각해보고 대답하라고 해놓고서는 생각났어요. 오.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나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의미를 듣고 싶은데 우리 안 듣기로 했죠? 자, 바로 다음 질문. 앞으로에 대한 김태원의 삶을 한 문장으로 선포하면? 선포 너무 어렵다. 정리해보면? 기대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 약간 지쳐서 기대감이 좀 없긴 한데 그거 한 문장이었나요? 다 알 수 없어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연결성이 있네요.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며 마음을 심금을 울리네요, 태원님. 너무 이유가 듣고 싶지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6기 김태원님에게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태원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희 함께하고 계신 마디지기 윤민목님도
비슷한 길을 걷고 계세요. 회사 다니다가 이제 대학원 공부, 지금 박사과정까지 밟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더 제가 들은 입장이랑은 또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윤민목 마디지기님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도 다시 이제 공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저의 공부의 양과 이 로스쿨의 공부의 양은 전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길을 또 묵묵히 걸어가고 있나 좀 존경심이 많이 들고 또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취준생이었던 시절이 또 한번 생각이 나면서 태원 오빠와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또 삼나눔을 하면은 정신없이 얘기를 또 많이 하겠구나라고 좀 지금 이 짧은 시간이 저는 굉장히 아쉽지만 또 다음 만남 기약하면서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원님이 마지막 문장으로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기대하며 나아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태원님이 어떤 길을 걷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세상을 아름답게 할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금융 전문가로서의 그 전문직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멋진 태원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제 연락하기도 힘든 유명한 김변님이 되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약간 TMI인데 되게 네. 생각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자매가 제가 한창 힘들게 또 취준하고 있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태연아 나는 너가 취업을 해서 되게 좋은 과장님이 되는 것도 되게 상상이 되는데 너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되게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고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는 약간 무슨 소리야 지금 취업이 한창 안 되고 있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약간은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아예 몰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담아뒀는데 그 말이 회사를 나오면서도 그렇고 공부하면서도 지금도 되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사실 윤민 자매님이나 성경 자매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훈훈하네요. 네. 저는 과장이 되었지만 그렇게 자기가 네. 과정 되려고 네, 태원님이 회사에서 가장을 달지 않아 매우 기쁜 친구입니다. 네, 태원님 지금 안 그래도 그 로펌 요즘에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조금은 좋은 소식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며 네, 오늘의 태원님과의 시간을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쪼개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멋진 삶, 16기를 대표하는 김변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오늘까지래. 오늘 방송 16기 김태현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느껴지는 따스한 마디마디의 온기 용기를 전합니다. 마디오